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가 나이 들어서는 관계를 흔들고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말한 사람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말이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말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다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감추고 싶은 마음. 그 욕망들이 말이 되어 나올 때 우리는 종종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미묘한 거리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자주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 물러나듯 우리도 말을 통해 가까워지려다 서로를 찌르고 맙니다. 노년에는 이 거리가 더욱 미묘해집니다. 경험은 쌓였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들어주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내 말이 무게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훈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 자신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언뜻 솔직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자기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대체로 타고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계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고착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떤 틀에 가두고 그 틀 밖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나는 원래 고집이 세. 나는 원래 남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말들은 자기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누군가 반박하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라는 말은 점점 더 견고한 벽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표상으로 굳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다른 가능성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분이 평생 말을 아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그 아이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때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저러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 낯설고 어쩌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자신을 다시 가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그 고집이 언제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를 알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이 진정한 선호인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구분을 막습니다. 성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힌 채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잠시 멈춰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원래 이런 사람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 습관이 되어버린 모습을 원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고난 욕망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선택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그 말 대신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이 말은 노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래 살았고 많은 일을 겪었으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 말은 지혜의 표현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삶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세상을 더 좁게 보게 된다고요. 자신이 겪은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다른 가능성은 보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겪어보지 않았으니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차단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그런 거 다 겪어봤어. 그냥 참고 견디면 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이 가벼워진 것 같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형태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같은 실직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같은 이별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해방이고 어떤 이에게는 절망입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은 이 차이를 무시합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상대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내가 견뎠으니 너도 견뎌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직장 문화도, 결혼 제도도, 경제 상황도, 사회적 기대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과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것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상상할 뿐이다. 그는 동정심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타인의 고통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하려는 노력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은 그 노력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듣는 대신 말하고 이해하는 대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노년의 경험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강요가 아니라 나눔의 형태여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겪었을 때는 이랬어.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경험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 겪어봤다로 시작하면 경험은 벽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통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은 거리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상대의 공간에 자신의 경험을 밀어넣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겪어봤다면 그 경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나는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땠을까 싶어.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경험을 명령이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어.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리면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했고 욕망은 끝이 없으며 만족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그래, 다 소용없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인정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색을 통해, 연민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욕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다는 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방어입니다. 노년의 이 말은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친구가 떠나고 역할이 사라지고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럴 때 이제 다 소용없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건강 챙겨봤자 소용없어. 새로운 거 배워봤자 소용없어. 사람 만나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릿속이 조금 더 깨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소용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다 소용없다는 말은 이 자유와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소용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소용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소용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그림 그려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붓을 놓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소용없을까요? 프로 화가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걸까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색을 고르고 선을 긋는 그 순간이 평온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욕망의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글을 읽든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용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 소용없다는 말 대신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은 이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이 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배신을 겪고 많은 실망을 경험한 후에 내리는 결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통찰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연민의 가능성도 믿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이익을 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말은 이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사랑했지만 그 역시 완전한 고립을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이는 것과 마음을 닫는 것은 다릅니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신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말 대신 사람은 각자 다르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관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절한 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에 맞는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은 가장 짧고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에 갇혀 있고 언어는 그 세계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는 말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말은 때로 진실입니다. 정말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 말은 종종 방어가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괜찮아. 이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에 혼자 남습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이중적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외로움과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자책이 섞여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특히 고통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은 주관적이고 설명하기 어렵고 때로는 말로 옮기는 순간 진정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침묵과 부정은 다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부정은 느끼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 말이 더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 물어봐 주었습니다.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답하기를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분이 최근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숨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눈물조차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말은 그 인정을 막습니다.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선택적으로 나누는 것과 아예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괜찮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 괜찮지는 않지만 견딜 수 있어. 사실 괜찮지 않은데 말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말하면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아도 조금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본질이고 행복은 일시적이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괜찮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만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내가 다 겪어봤다. 이제 다 소용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나는 괜찮다. 이 말들을 듣고 혹시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런 말 안 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상처의 흔적입니다. 지쳐버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노년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 뒤에는 변화가 두렵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 뒤에는 누군가 내 경험을 귀하게 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다는 말 뒤에는 지쳐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말 뒤에는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 뒤에는 외롭지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말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다르게 들립니다. 당신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기 고착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염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한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냉소가 아니라 쓸쓸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이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외로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있어도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고립은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조심해야 할 말들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말들입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을 멀리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는 고독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껍데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신 말 뒤에 있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 이해가 생기면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아니면 말은 그대로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종종 어둡다고 여겨집니다. 삶은 고통이고 욕망은 끝이 없으며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그의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할 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말 속에 숨은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든 외로움이든 지쳤음이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듣고 나서 당신이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때로 거칠어도 그것은 당신이 견뎌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뒤에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말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게를 잃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져서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